진짜 75년생 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거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서 가슴 아픈 손가락이었을 수 있으실 것 같으신데요. 사람 정리라든지 아니면 감정 정리라든지 아니면 삶의 판가리를 약간 하반기 운세는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 시점에 첫마디에 얘기했던 것처럼 안 움직이고 그대로라면 진짜 뭔가가 내가 꺾어질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2025년 울산 하반기를 맞이해서 우리 51세가 되신 토끼띠 분들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선생님 또 51세 토끼띠 분들한테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선생님? 우선. 51세 토끼띠들은 올해 약간 변화무쌍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변화무쌍이라는 것 자체가 안 좋게 변화무쌍이 아니고 올 하반기잖아. 자, 그럼 하반기에는 약간 이직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부서 간의 변동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안 그러면 내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승진도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이 시기에 내가 변하지가 않고 그대로라면 이거 자체는 없던 일로 무산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는 약간 변화를 가지고 움직이고 전진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 그러면 어쨌든 도전을 좀 하는 것도 괜찮은 도전 정신 멋지지.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 바라봤을 때 이분들의 좀 개인적인 좀 성향이라는 성격 특징 좀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토끼띠들은 부드럽고 온순해 보이기는 하지만 계산이 빠르고 상황 판단이 되게 정확해. 그리고 또 약간 사람들의 눈치를 되게 빠르게 느껴. 그러니까 말은 안 하고 분위기를 읽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참는 데 되게 능숙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참고 또 참아서 이게 여기까지 딱 쌓이잖아. 그래서 탈나는 경우가 되게 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참지 말고 차라리 이거를 터뜨리기 전에 내가 나만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금은 구색을 하셔서 좀 털어냈으면 좋겠다. 약간 아픈 손가락일 수 있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털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내가 짐을 조금 많이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막내인데 가장의 역할을 한다든지 부모는 있기는 하지만 부모의 그릇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를 조금 움직이고 집안의 가장이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진짜 10명 중에 50대 50이야. 그래서 내가 뭔가 조금은 짊어지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한편으로는 약간은 조금은 가슴 아픈 손가락? 하지만 내 위치나 내 거를 조금은 노력을 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경우도 되게 커. 자성을 좀 해야 되는 분들이다 볼 수 있겠네요. 선생님 바라봤을 때 그럼 이분들 직내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면 어느 시기에 어떤 이유로 눈물을 많이 좀 흘렸을까요? 사실 초년운기에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시기였을 것 같아. 약간 내가 태어남과 동시에 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부모가 안 좋은 거는 아니지만 사실 뭔가가 조금 화목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리고 또 보여지지 않게 한 가정 부모, 그러니까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초년에 좀 이런 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못 받고. 그렇지. 그러면서 오히려 이분들이 자라면서 좀 나한테 조금만 이렇게 정을 주고 사랑을 줘도 이분들이 좀 푹 빠지고 이런 경우도 좀 많았어요. 그것도 있긴 한데 그건 케바케예요. 약간 이 감정에 메마른 사람들도 있어. 왜냐하면 뭔가 내가 되게 강직해야 되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잖아. 근데 이게 막 자연적으로 막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뭔가 막 우박이 내릴 수도 있고 천둥 번개가 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은 거기에서 되게 직관하고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먼저 매몰아치게 맞았기 때문에 약간 현실주의자?
약간 그런 냉정함들을 조금은 가지고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남의 일보다는 내 거를 조금은 중요시하고 다른 사람 일을 조금은 생각을 안 하는 오지랖이 별로 없다. 그래서 어떨 때는 쟤 뭐 인간미가 저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살아오면서 그렇게 묶여져 있고 그래야지만 내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조금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 바라봤을 때 이분들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떤 장점들이 좀 있을까요? 내가 가장이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 생활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강한 사람들이 많지. 그리고 또 내 거를 조금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러다가 보니까 뭔가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 단계가 생각보다 조금은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고 능력에 있어서도 조금은 인정을 받고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조금은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반기부터 해서 이분들 많은 변화들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 하반기부터 전반적인 운세 근데 나 뭐 한 가지 얘기해주고 싶어. 네, 좋습니다. 이 75년생들은 대부분이 결혼을 일찍 하면 이혼할 수 있는 그게 되게 커요. 결혼 일찍 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그 결혼을 진짜 생각보다 20대 뭐 초반 아니면 20대 중반에 결혼을 하잖아. 그러면 내가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는 나는 나 이런 식으로 뭔가가 조금은 중간에 유리벽이 끼어있는 그런 가정들이 조금은 많을 것 같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막 이렇게 이혼율이 조금 많지 않을까. 많았었을 거야 분명히.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혼이 조금은 늦잖아. 그럼 되게 화목한 가정을 조금은 이루고 살 수는 있어. 근데 대부분 남자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이 쉬운 한 살에도 그냥 이렇게 혼자인 사람들도 분명히 많아. 이 토끼띠들은. 그런데 여러분 외롭잖아. 근데 올해 하반기에는 사람이 조금은 들어와. 인연이 된다든지 우리가 그 귀인이 아니고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지? 천생연분이라고 하나? 그냥 뭔지 모르게 이렇게 찌릿하는 게 진짜 그 연이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진짜 막 좋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소개팅하고 미팅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사실 안 이루어지려면 눈에 안 들어오는 거고 자석처럼 이렇게 확 땡기는 맛이 없는 거거든. 근데 약간 그냥 뭔지 모르게 이렇게 찌릿? 그냥 희한하게 뭔가 이렇게 탁! 나 결혼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었고 비혼주의자인데 이상하게 올 하반기에 사람이 딱 들어오면서 뭔가 그런 게 하고 싶어지고 뭔가 사랑스럽고 뭔가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 이런 감성적인 마인드가 조금 영끌할 수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 싶어.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럼 진짜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해주신 게 일찍 결혼하신 분들은 일본에서 못하고 혼자 계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 그치. 그럼 좀 외로운 시기를 좀 보내시는 분들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다.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이 레이더망을 좀 열어두고 많은 경험을 조금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그럼 또 추가적으로는 이분들 하반기 운세도 보이시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하반기 운세에는 아까도 얘기를 했다시피 올해는 약간 조금 회사에서도 좋은 이미지 그리고 좋은 쪽으로 뭔가가 능률이 올라가고 또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윗사람은 뭔가가 밀어주려고 하고 아랫사람은 조금은 땡겨주려고 하고 그런 뭔가의 사람들 평 자체도 되게 좋게 나올 수가 있는 시점이기는 한데 올해 그런 부분에서 이상하게도 사실 누구 하나 잘 되면 배 아파서 우리 그 회사 관계나 조직 관계에서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올라가려고 하면 그 자리를 서로가 경쟁을 하고 움직여지는데 여기에서 그 관계만 조금은 잘 다져 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올해는 내 자리로 올라가거든. 근데 여기에서 인과관계에서 조금은 이렇게 꼬여버리면 희한하게도 내가 그동안에 쌓아놨던 커리어 그리고 또 뭔지 모르게 움직일 수 있고 야 너 올해 이렇게 될 것 같아 됐대 라고 이렇게 얘기는 나오지만
그게 딱 꺾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 구성만 조금은 잘 아웃라인을 조금은 잘 잡아주신다면 올해 분명 회사에서도 좋은 일이 있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변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또 어떻게 보면 또 급여도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좋은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는 거겠네요, 선생님. 그리고 또 이 시점에는 예를 들어 매매를 하고 싶었는데 매매가 안 됐던 사람들 있잖아. 왜냐면 막 부동산 경기 자체가 되게 출렁거렸단 말이야. 근데 희한하게도 생각지 않게 매매 운기가 열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뭔가를 팔고 싶은데 안 팔렸던 사람들 그 기회가 분명 올해 동짓달에서 음력으로 추석이 아니야 설 전후로 조금은 이렇게 해서 움직여지고 계약이 조금은 성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다가가지 말고 조금 한 템포 놓고 기다려 주신다라고 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뭔가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선생님 이분들 하반기에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인과관계 잘하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감정에 폭발을 했을 때 이게 깨질 수 있거든.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약간 그리고 또 그 타이밍이 오래된 친구라든지 아니면 이 가족과의 그 감정 갈등이 불같이 딱 꺾여버릴 수가 있어. 그리고 이 타이밍에는 사실 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사실적으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뭔가가 세상이 넓은 것 같아도 되게 좁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그냥 밖에 자꾸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자꾸 눈이 팔리고 뭔가가 밖으로 조금은 돌 수 있는 그런 시기야. 근데 이 시기에 희한하게도 그게 꼬투리가 잡히려면 웃기지도 않게 꼬투리가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거를 자제를 해서 이 부분들을 조금은 닦아놓으시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희한하게도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약간 극대화가 돼서 문제가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이 범위가 상상도 못하게 초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고 또 조심해 주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또 말씀해 주신 게 또 띠만 보고 날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인 상담을 여쭤보는 게 또 제일 정확하겠죠, 선생님? 당연하지. 좋습니다. 근데 사실 올해 토끼띠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진짜 75년생 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거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서 가슴 아픈 손가락이었을 수 있으실 것 같으신데요. 사람 정리라든지 아니면 감정 정리라든지 아니면 삶의 판가리를 약간 하반기 운세는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 첫 마디에 얘기했던 것처럼 안 움직이고 그대로라면 진짜 뭔가가 내가 꺾어질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뭔가 필요하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보살의 예약창은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가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